강남역 근처의 화려한 거리에는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황금 연회는 단연 돋보였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외관, 입구에 서 있는 제복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까지.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레스토랑 체인의 플래그십 매장이었다. 레스토랑 맞은편 인도에 앉아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박민지, 12살의 이 소녀는 몇 주 전부터 이 자리에서 레스토랑을 관찰해왔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그녀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비싼 자동차에서 내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 웃음소리와 함께 건배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먹는 음식의 풍요로움. 민지의 배는 꼬르륵 소리를 다 했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어머니 수진 씨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최근 일자리를 잃은 후 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옥탑방의 월세도 밀려있는 상태였다. 오늘은 용기를 내볼까? 민지는 중얼거렸다. 며칠 전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한 친구를 위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라는 거야. 민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으로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자 발걸음을 내딛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민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문을 지키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민지가 안으로 들어서자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요, 여기는 어린이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태우 매니저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민지는 주춤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 보였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저 주인분을 만나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다. 주인님은 바쁘십니다만 어서 나가주세요. 태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다.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김준호 45세의 이 남자는 황금연회 레스토랑 체인의 오너였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그는 권위와 성공의 분위기를 내뿜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무슨 일이지? 태우 씨, 준호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 아이가 갑자기 들어와서요. 지금 내보내겠습니다. 준호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낡은 옷과 마른 몸, 그리고 두려움과 결단력이 섞인 눈빛. 괜찮아, 내가 얘기해볼게. 준호는 태우에게 말했다. 그리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안녕, 네가 날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무슨 일로?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레스토랑의 정적 속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설거지를 해도 될까요?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요. 그 말은 레스토랑 전체에 충격파처럼 퍼졌다. 일부 손님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함에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다. 테이블 하나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들렸다. 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민지를 관찰하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사업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다. 내 이름이 뭐니? 준호가 물었다. 박민지입니다. 민지야, 설거지는 우리 직원들이 할 거야. 하지만 네가 배고프다면 식사를 대접하고 싶구나.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태우 씨, 준호가 매니저를 불렀다. 이 손님을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리고 오늘의 스페셜 코스를 준비해주세요. 태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전문적인 태도를 취했다. 네, 사장님. 준호는 민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안내했다. 자, 민지야, 오늘 우리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되어줘. 민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레스토랑 중앙의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테이블보는 새하얗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은색 수저와 나이프, 포크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크리스탈 물잔까지 놓여 있었다. 태우는 메뉴판을 내밀었지만 준호가 가로막았다. 오늘의 스페셜 코스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딸기 밀크쉐이크도 추가로. 민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특히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불만스러운 표정이 눈에 띄었다. 이승현 40대 중반의 기업 임원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왔다. 김 사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지에게 미소를 지었다. 곧 음식이 나올 거야. 맛있게 먹어. 두 남자는 레스토랑 한쪽으로 이동했다. 승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지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노숙자인데 이런 곳에 앉혀놓으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승현 씨, 내 레스토랑에서 누구에게 음식을 대접할지는 내가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적인 관점? 준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승현 씨는 누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고 없는지 판단하는 겁니까? 승현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준호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느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각자의 식사를 즐기도록 합시다. 준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민지에게 돌아온 준호는 미소를 되찾았다. 음식이 곧 나올 거야. 긴장하지 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준호의 친절함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완두콩 크림수프였다. 향긋한 허브 향과 부드러운 질감이 민지의 미각을 깨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다. 그 맛은 상상 이상이었다. 맛있어?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맛있어요. 준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 우리 셰프가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거야. 다음 코스는 신선한 해산물 샐러드였다. 그리고 메인 요리로는 부드러운 소고기, 스테이크와 계절 채소가 나왔다. 민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음식을 즐겼다. 때때로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지만 준호의 존재가 그녀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다. 디저트로는 딸기 치즈케이크와 약속했던 딸기 밀크쉐이크가 나왔다. 민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 네가 즐겼다니 나도 기쁘구나.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깊이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준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민지야, 너는 왜 이곳에 왔니? 다른 많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가게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곳이 가장 따뜻해 보였어요. 밖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짜 좋은 곳은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다고. 준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랬구나. 이제 가봐야 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전하게 가거라. 민지가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준호는 주방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박 셰프, 남은 음식 중 좋은 것들을 포장해 주세요. 빨리요. 주방장은 준호의 급한 목소리에 놀랐지만 곧 지시를 따랐다. 몇 분 후 준호는 음식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는 멀어져가는 민지의 작은 뒷모습을 발견하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민지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곳에는 아픈 어머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는 민지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과거가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어린 시절의 배고픔, 추위, 그리고 한 사람의 친절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순간. 너무 닮았어.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서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민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준호를 보고 더욱 커졌다. 사장님. 준호는 음식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너와 내 어머니를 위한 거야. 오늘 만든 신선한 음식이니 어머니와 함께 드세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냥 네가 용기 있게 도움을 청한 것이 인상적이었어. 그게 다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내일 또 와. 우리 레스토랑에. 내 어머니 이야기도 더 듣고 싶구나. 민지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준호는 민지가 지하철역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와 한 노인이 함께 웃고 있었다. 노인은 음식점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스승님,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내일 그는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시작할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내일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그의 가슴 한구석에 숨겨져 있던 따뜻함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지는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준호가 준 음식 봉투가 놓여 있었고 어머니 수지는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난 후 조금 나아 보였다. 엄마, 오늘 그 레스토랑에 다시 가볼까 해요. 사장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수지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민지야,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하지만 엄마, 그분은 정말 친절해 보였어요. 그리고 민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쩌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설거지를 한다거나.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딸이 어린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의료비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조심해야 해, 민지야.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바라고 친절을 베풀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준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반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준호는 이미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어제 민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마치 30년 전 그가 오상민 셰프를 만났던 것처럼. 준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요리사 배지가 있었다. 그는 배지를 손에 쥐고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스승님, 오늘은 제가 누군가의 스승이 될 날인 것 같습니다. 준호는 준비를 마치고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다. 황금연회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부터 분주했다. 직원들은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나자 놀랐다. 더구나 그가 주방에 들어가 셰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의아해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준비할 겁니다. 준호가 주방 직원들에게 말했다. 최태우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혹시 어제 그 아이 이야기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합니다. 태우는 더 질문하고 싶었지만 준호의 단호한 표정에 그만두기로 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준호는 가끔씩 레스토랑 입구를 쳐다보며 민지의 등장을 기다렸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한창인데도 민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민지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실망감을 느꼈다. 사장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어제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다. 그녀의 뒤에는 가냘픈 여성이 따라왔다. 바로 민지의 어머니 수진이었다.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왔구나.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신가 보구나. 민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사장님, 어제 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도 함께 인사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수진은 준호 앞에서 깊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 어머니 박수진입니다. 어제 딸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호는 수진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다. 그녀는 분명 병으로 인해 약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딸에 대한 사랑이 깊게 묻어났다. 천만에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자, 두 분을 위한 특별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준호는 그들을 레스토랑 뒤편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곳은 일반 손님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더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제공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한 특별 메뉴로 대접하겠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니,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감사, 인사만 드리러 왔을 뿐인데.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제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사장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에 놀랐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방해하지 않았다. 준호는 오랜만에 손을 움직여 요리를 했다. 사실 그는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하기 전 실력 있는 셰프였다. 그러나 사업이 확장되면서 점점 주방에서 멀어졌다. 오늘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오상민이 가르쳐준 전통 요리법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민지와 수지는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레스토랑의 화려함은 그들에게 낯설었다. 특히 수지는 불편해 보였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다. 수지는 작게 웃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서 그래.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예전에 좋은 직장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졌다. 준호는 얼마 후 직접 요리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첫 번째 코스로 전통 닭백숙을 준비했다. 이 요리는 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이죠. 준호가 설명했다.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다지. 스승님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요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민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말에 민지와 수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후 자신도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오늘은 사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닭백숙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그들에게 건넸다. 먼저 드세요.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나눕시다. 민지와 수진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았다. 첫 입을 먹자마자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이 맛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어떤가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입니다.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비슷해요. 수진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렇군요. 전통 요리의 힘이죠. 세대를 넘어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들은 천천히 음식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저는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배고픔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과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신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따뜻했다. 우연한 기회에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민지처럼 용기를 내어 주인에게 일을 달라고 부탁했죠. 그 식당 주인이 바로 오상민 셰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받아주셨고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돌려주셨죠.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래서 어제 민지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신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지의 용기였습니다. 어제 그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민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준호는 두 번째 코스로 해산물 전골을 내왔다.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채소가 어우러진 이 요리는 건강에 좋기로 유명했다. 이 요리는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준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약간 불편해했다. 제가 아파 보이나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요. 실례가 된다면 사과드립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단계까지 왔지만 비용 때문에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최소한의 약물 치료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을 못하니 수입도 없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너무 성급하게 제안하면 그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진 씨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준호가 화제를 바꿨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회계사였습니다. 대기업에서 5년 정도 일했죠. 하지만 병이 심해지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회계사셨군요. 그렇다면 사무 능력이 뛰어나시겠네요. 수진은 겸손하게 웃었다. 그땐 그랬죠. 지금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레스토랑 체인이 확장되면서 재무 관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수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그게 무슨... 수진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진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거운 업무를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시간제로 시작하고 점차 적응하시면 업무를 늘려가는 방식으로요. 급여는 시장 수준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제 건강 상태도... 투석은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의료보험으로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거고요. 준호가 말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수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런 표정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수진이 말했다.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드리는 제안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갔다. 준호는 디저트로 전통 떡과 차를 준비했다. 분위기는 점차 편안해졌고 대화는 더 자연스러워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결정이 내려지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더 건넸다. 이건 당장의 의료비를 위한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선물입니다. 수지는 봉투를 받기를 망설였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데.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과거에 누군가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닌 인연의 순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민지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학교 끝나고 설거지나. 준호는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지야,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어. 바로 공부야. 좋은 학생이 되는 거야. 그게 네 어머니와 나를 가장 기쁘게 할 거야. 민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그들을 레스토랑 밖까지 배웅했다. 그는 수진에게 한 번 더 말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수진은 깊이 인사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준호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다. 태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태우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응, 아주 좋아. 태우 씨, 우리 회사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변화요. 레스토랑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우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준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목표를 다시 찾은 것 같았다. 한편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민지와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정말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우리 생활도 나아질 수 있잖아요. 민지가 간절하게 말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그리고 그렇게 쉽게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김준호 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자선이 아니라 인연의 순환이라고. 수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책임을 져왔던 어린 딸에게 드디어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았다. 생각해 볼게. 약속할게. 수진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늘 내린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다. 수진과 민지를 돕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상민 셰프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오상민 셰프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스승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순히 수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민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계획도 필요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레스토랑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었다. 준호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법률팀과 인사팀에게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준호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지 수진과 민지를 돕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김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딸 민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민지야, 일어났니? 수진이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지는 이미 깨어나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엄마, 들어오세요.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항상 정돈되어 있었다. 오늘 김준호 사장님께 전화 드릴 거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수진이 말했다.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이요? 와,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정말 똑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민지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수지는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민지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제 학교 갈 준비 끝났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됐어요. 좋아, 그럼 아침 먹고 가자. 그들은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함께 집을 나섰다.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준 수지는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다. 그녀는 준호가 준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네, 기억합니다. 연락 주셔서 기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생각해봤습니다.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언제 시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능한 빨리요. 하지만 먼저 건강검진과 투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함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 후에 회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네, 괜찮습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제가 차를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수지는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반지 하집을 준호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옷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가장 깔끔해 보이는 옷을 골라 다림질하고 머리를 정돈했다. 정확히 2시, 그녀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박수진 님이십니까? 김준호 사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수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곧 강남의 유명한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호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진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수진 씨 오셨군요. 걱정 마세요. 이 병원은 신장질환 치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해 두었어요. 수진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함께 가시죠. 그들은 병원 내부로 들어갔다. 모든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몇 주가 걸리는 종합검진이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준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검진 결과 수진의 상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의사는 즉시 정기적인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소 일주일에 3번은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의사가 설명했다며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준호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치료를 회사 의료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일정도 치료 일정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그들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네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상태가 호전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와 민지는 사장님께 특별할 것이 없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민지의 용기에 감동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제 스승님이 바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는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진이 물었다. 오늘부터 투석 치료를 시작하시고 내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네? 현재 사시는 곳이 투석 치료를 받으시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 근처에 직원 숙소가 있는데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민지와 함께였던 수지는 놀랐다.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민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투석 치료를 마친 후 준호는 수진을 회사 본사로 안내했다. 황금연회 레스토랑 체인의 본사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사무실은 수진에게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그녀에게 간단한 회사 투어를 해주었다. 그들이 재무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팀원들을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박수진 씨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실 겁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직원들은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공손하게 인사했다. 수진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숙였다. 투어를 마친 후 그들은 준호의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업무와 급여에 대해 논의했다. 준호가 제시한 조건은 수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수진이 계약서를 보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대우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제로 일하시고 건강이 좋아지면 점차 업무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준호는 수진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한 가지 더 물었다. 민지의 학교는 어떤가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괜찮은 공립학교입니다만 최근 우리가 자주 이사를 다녀서 민지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혹시 민지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고려해 보셨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에 좋은 사립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사로 있어서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는 놀랐다. 사립학교요? 하지만 그런 곳은 학비가 회사에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제도죠. 민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적응해가면 됩니다.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이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 차를 보고 놀랐고 준호가 내리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다. 사장님,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민지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아직 괜찮았어요. 엄마와 무슨 일 있었나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수진이 대답했다. 민지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내일부터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와, 축하해요, 엄마. 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너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민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진 씨. 준호가 인사했다. 수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준호는 미소로 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지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죠? 민지가 물었다. 수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은 준호의 모든 제안에 대해 민지에게 설명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새 학교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은 딸의 성숙한 대답에 놀랐다. 그녀는 민지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그래, 그럼 내일 준호 사장님께 이야기해 볼게.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기대감이 공존했지만 무엇보다 민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는 희망이 가장 컸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중요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는 신뢰하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수진과 민지를 위한 적절한 주거 공간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강남 인근에 있되 병원과 회사 그리고 하늘예술학교와 가까운 곳이었으면 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에이전트는 몇 가지 옵션을 제안했고 준호는 그중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다. 그는 계약금을 즉시 송금하고 내일 수진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민지의 학교 입학 서류를 검토했다. 그는 하늘예술학교의 이사로서 민지의 특별 입학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사립학교 중 하나로 특히 예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민지가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지.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학교 교장에게 쓴 추천서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박민지 학생은 특별한 통찰력과 표현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녀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준호는 추천서를 마무리하고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회사의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희망의 식탁. 그는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며 미소 지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레스토랑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준호는 오상민 셰프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도 다른 이들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기회의 제공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의미였구나.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준호와 수진 그리고 민지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수진의 첫 출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재무팀 책임자인 이정훈 부장을 불렀다. 정훈 씨, 오늘 새로운 직원이 오십니다. 특별한 경우니 잘 챙겨주세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세요. 투석 치료를 받고 계셔서 주 3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훈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전문가답게 감정을 숨겼다. 알겠습니다. 업무 일정을 그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수진과 민지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수진은 오랜만에 직장에 출근하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민지야, 오늘 혼자 학교 갈 수 있겠니? 엄마가 첫 출근이라서. 민지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이제 다 컸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딸은 정말 씩씩하구나. 오늘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엄마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게.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어떤 소식이었어? 그건 깜짝 선물이야. 기다려보렴. 수진의 첫 출근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정훈 부장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곧 그들도 자연스럽게 수진을 대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레스토랑, 체인의 일일 매출 보고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정훈이 설명했다. 수진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오랜만에 다시 일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회계 지식은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네, 이해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수진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스템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의 전문성과 집중력은 정훈의 눈에도 띄었다. 박 씨,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파악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훈이 물었다. 수진은 약간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했었습니다. 물론 오래 전 일이지만 그러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시겠네요.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훈은 수진을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준호를 만났다. 첫날은 어떠세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수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훈 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이야기 나눌 것이 있습니다. 수지는 궁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준호의 사무실을 찾았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정영이 내려다 보였다. 앉으세요, 수진 씨. 준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 준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어제 말씀드린 주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2베드룸의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병원과 가깝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강남의 준신축 아파트 임대 계약서였다.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한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실제로 내시는 금액은 이것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조해드립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이건 걱정 마세요. 이것은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다른 주요 직원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단지 빠르게 진행된 것뿐이죠.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것은 민지를 위한 것입니다. 준호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수진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하늘예술학교 입학 허가서가 들어있었다. 하늘예술학교요?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 중 하나인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사로 있는 학교입니다. 민지의 재능을 고려할 때 이곳이 그녀의 꿈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비는 걱정 마세요. 민지는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학비, 교재비, 그리고 교복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오상민 셰프는 단순히 저에게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오늘부터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민지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항상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요. 준호는 따뜻하게 웃었다. 민지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용기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는지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웠어요. 제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집안일을 도왔죠. 때로는 제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민지가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일 거예요. 수지는 감사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예정된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일찍 퇴근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민지에게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했다. 새 집, 새 학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첫 출근은 어땠어요? 민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좋았어. 그리고 민지야, 엄마가 말한 좋은 소식 앉아서 들어볼래? 민지는 흥분된 표정으로 어머니 옆에 앉았다. 우리 이사를 하게 됐어.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민지의 눈이 커졌다. 강남이요? 정말요?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 네가 하늘예술학교에 입학하게 됐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늘예술학교요?
그 유명한 학교요. 어떻게? 김준호 사장님이 도와주셨어. 네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단다. 민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했다. 엄마,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꿈이 아니죠. 수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꿈이 아니야, 민지야.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날 저녁 그들은 간단하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버릴 것이 더 많았고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다.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소유물이 많지 않았다. 이것도 가져갈까요? 민지가 낡은 책 한 권을 들어 보였다. 수지는 그 책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민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아끼던 동화책이었다. 물론이지. 그건 내 보물이잖아.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이 책의 주인공처럼 저도 언젠가 멋진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넌 할 수 있을 거야, 민지야. 이제 내 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어.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보낸 이사업체 직원들이 그들의 짐을 실어 새 아파트로 옮겼다. 민지와 수지는 마지막으로 작은 반지하 집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네. 수진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슬프지 않아요. 그들은 함께 문을 닫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새 아파트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넓고 밝은 공간, 깨끗한 시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보이는 도시의 정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엄마,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민지가 넓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었다. 수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들이 새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다. 새 집은 어떠세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말했다. 준호는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고 그들은 기꺼이 맞이했다. 민지야, 내 방은 마음에 드니?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활짝 웃었다. 네, 제 방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책상도 있고 책장도 있고.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구나. 그리고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준호는 가지고 온 가방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이걸 저에게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네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거야. 민지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받아들고 준호에게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일은 하늘예술학교에 방문할 예정이야. 교장 선생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민지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괜찮을까요? 제가 그런 좋은 학교에. 걱정 마, 민지야.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수지는 따뜻한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지가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준호는 그들과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를 떴다. 그는 다음 날 하늘예술학교 방문을 위해 그들을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다. 문이 닫히자 수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우리가 정말 운이 좋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김준호 사장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그래, 그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민지야, 우리도 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해. 나는 열심히 일할 거고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네, 엄마.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장님처럼요. 수지는 딸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새 방에서 처음으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빈 문서 창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레스토랑에 무료 식사 코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완성하고 내일 경영진 회의에서 발표할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예정대로 민지와 수진을 데리러 왔다. 그들은 함께 하늘예술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과 넓은 운동장 그리고 다양한 예술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와, 정말 멋진 학교네요. 민지가 감탄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곳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야.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지. 그들은 학교 본관으로 들어가 교장실로 안내되었다. 교장 윤미경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박민지 학생이군요. 준호 이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경 교장이 말했다. 민지는 긴장한 채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학교를 둘러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미경 교장은 그들을 학교 곳곳으로 안내했다. 넓은 도서관, 최신 시설을 갖춘 컴퓨터실, 그리고 다양한 예술, 교실까지 모든 것이 민지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다. 이곳은 문예창작실이에요.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미경 교장이 설명했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방 안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민지 학생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나요? 미경 교장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미경 교장은 감명받은 표정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 그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어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교장실로 돌아왔다. 미경 교장은 입학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수진에게 건넸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교복과 필요한 학용품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미경 교장은 손을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재능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민지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나서면서 민지는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다. 엄마, 정말 제가 여기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민지야. 이제 네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게 됐어. 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자선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한 영혼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회사로 돌아와 경영진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우리 레스토랑 체인의 모든 지점에 무료 식사 코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일부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사장님, 그런 프로젝트는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선한 일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태우 매니저가 말을 이었다. 저는 사장님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고객, 충성도와 브랜드 가치를 얻는다고 합니다. 준호는 고맙다는 듯 태우를 바라보았다. 정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레스토랑의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임원들이 프로젝트에 동의했고 희망의 식탁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되기로 결정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날이었다. 민지의 학교 입학,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의 승인,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 스승님,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상민 셰프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석 달이 지났다.
민지와 수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진은 준호의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민지는 하늘예술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하늘예술학교의 아침은 항상 활기찼다. 민지는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하는 길이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마치 제2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민지야, 오늘 국어 시간에 내 단편소설 발표한다며? 긴장되니? 친구 서연이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조금. 하지만 선생님께서 미리 봐주셨는데 괜찮다고 하셨어. 당연하지. 너 글 정말 잘 쓴다고 다들 그러는데. 민지는 수줍게 웃었다. 그녀의 문학적 재능은 학교에서 빠르게 인정받고 있었다. 특히 김태현 국어 선생님은 민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지도해주고 있었다. 오전 국어 시간, 민지는 자신이 쓴 단편소설 두 번째 기회를 발표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였다. 물론 그 이야기의 영감은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왔지만 소설 속에 녹아든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는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민지. 태현 선생님이 말했다. 특히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이런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학급 친구들의 박수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민지는 쑥스러운 듯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태현 선생님이 민지를 따로 불렀다. 민지야, 다음 달에 전국 청소년 문예대회가 열려 내 작품을 출품해보는 게 어떨까?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전국 대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야스 물론이지. 네 재능은 충분해. 오늘 발표한 작품을 조금 더 다듬어서 제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민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도전해볼게요, 선생님. 하교 후 민지는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어 회사로 향했다. 준호의 회사에 도착한 민지는 이제 직원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지. 리셉션에서 일하는 지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엄마 찾아왔어? 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재무팀으로 올라가 봐. 오늘은 회의가 없어서 엄마가 자리에 계실 거야. 민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재무팀에 도착하자 수진이 컴퓨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민지가 반갑게 불렀다. 수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민지야, 학교 끝났구나. 무슨 일이야? 민지는 흥분된 표정으로 전국 문예대회 이야기를 전했다. 수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딸이 작가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네. 그때 준호가 재무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민지를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다. 민지야, 오랜만이구나. 학교는 어때? 민지는 밝게 대답했다. 정말 좋아요, 사장님. 오늘은 제가 쓴 단편소설을 발표했는데 선생님께서 전국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축하해, 민지야.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노력과 재능 덕분이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래도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민지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는 따뜻하게 웃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희망의 식탁. 첫 번째 매장 오픈이 내일이라 미리 시식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민지와 수지는 기쁘게 수락했다.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는 준호가 석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었다. 강남의 메인 레스토랑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내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저녁 시간, 그들은 황금연회 강남점에 모였다. 레스토랑 한쪽에는 새롭게 마련된 희망의 식탁 구역이 있었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이 공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그들에게 물었다. 정말 멋진 공간이에요. 수진이 감탄했다. 편안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져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맞아. 그래서 입구에 특별한 메시지를 넣었어. 그는 희망의 식탁 입구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음식을 위해 존엄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문구는 민지가 처음 레스토랑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준호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를 맛보았다. 식사하는 동안 준호는 희망의 식탁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모든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레스토랑 체인들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싶어요. 정말 멋진 비전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민지였어요. 그날 민지가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환상에 갇혀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민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오래된 책갈피였다. 이건 오상민 셰프가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책갈피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이에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민지는 감동해서 책갈피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작가가 되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책상에 앉아 전국 문예대회에 제출할 작품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받은 책갈피를 책상 위에 소중히 놓았다. 모든 이에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민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민지는 영감을 받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내일 있을 희망의 식탁 오픈 행사를 위한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닌 사회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강지훈이었다. 준호야, 내일 행사 준비는 다 됐어. 응, 거의 다 끝났어. 너도 올 거지? 당연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 사업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 비전을 이해할 것 같아. 준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훈아. 이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도 해. 알아. 네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내일 보자. 통화를 마친 준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오랫동안 성공과 부를 쫓으며 잊고 있던 진정한 행복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의 식탁 오픈 행사가 열렸다. 많은 언론사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준호는 단상에 올라 간결하지만 힘있는 연설을 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희망의 식탁은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벽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하지만 식탁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연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오상민 셰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청중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오상민 셰프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이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선순환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설이 끝난 후 준호는 희망의 식탁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첫 번째 손님으로는 민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린 소년이 입장했다. 준호는 직접 그를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했다.
행사장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지와 수진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엄마,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행사가 끝난 후 준호는 민지와 수진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행사가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특히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민지가 처음 우리 레스토랑에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기쁩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민지야.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셨어요?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나누기보다 더 많이 벌려고만 하잖아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민지야.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부. 그것만을 쫓았지.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나눌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민지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저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민지야.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네가 쓰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하늘예술학교의 미경교장이었다. 준호 이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지 학생의 글이 교내 문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배. 네, 그리고 저희가 그녀의 작품을 전국 문예대회의 학교 대표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지 학생의 글은 정말 특별해요.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민지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호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다. 수진은 기쁨에 비명을 지르며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내 글이 학교 문학상을 받았대.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와, 꿈만 같아요. 수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지야, 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네. 민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 실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배고픔에 시달리며 거리에서 레스토랑을 바라보던 소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엄마, 우리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렇죠? 민지가 물었다.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행운보다는 축복이라고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우리의 용기도 있었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받은 책갈피를 손에 쥐었다. 모든 이에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의 희망의 식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언론이 이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 사장님, 희망의 식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레스토랑 체인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태우 매니저가 보고했다.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우리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요즘 사장님께서 더 행복해 보이세요.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태우 씨.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희망의 식탁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와 같은 아이들이 이제 존엄성을 지키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스승님이 내게 그러셨듯이. 준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상민 셰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네가 받은 친절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를 마무리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민지와 수진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진정한 나의 목적을 찾도록 인도한 운명이었다. 한 달 후 전국 청소년 문예대회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다. 민지는 긴장으로 며칠 밤을 설쳤다. 그녀에게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자신의 꿈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하늘예술학교 국어교실에서 태현 선생님이 반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반 박민지 학생이 전국 청소년 문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실은 순간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가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다. 민지야, 축하해. 나는 네가 될 줄 알았어. 태연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었다. 민지의 작품 두 번째 기회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감동적이고 진실된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니 모두 함께 축하해 주길 바랍니다. 민지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민지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기쁨의 비명이 들렸다. 정말? 민지야, 정말 축하해. 엄마가 지금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시상식이 다음 주 토요일이래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워둘게. 통화를 마친 민지는 이 기쁜 소식을 준회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의 회사로 향했다. 리셉션에서 지수 씨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민지야, 오늘은 얼굴이 더 밝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지는 자랑스럽게 대회 소식을 전했다. 지수는 축하의 말과 함께 준호의 사무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준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야, 반갑다. 무슨 일이니? 사장님, 제가 전국 청소년 문예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민지야, 그거 정말 대단한 소식이구나. 진심으로 축하해.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지야. 이건 모두 내 노력과 재능 덕분이야. 네가 이룬 성취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도 돼. 민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상식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꼭 가마. 우리 민지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칠 수 없지.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사실 나도 너에게 줄 선물이 있었어. 오늘이 딱 좋은 기회인 것 같네. 그는 상자를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민지가 감탄했다. 이 만년필은 내가 첫 책을 쓸 때 사용했던 거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지. 이제 네가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갔으면 해. 민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시상식 후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 너와 수진 씨, 그리고 나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민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서는 민지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준호의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다. 첫 매장의 성공에 힘입어 이제는 모든 황금연회 지점에 희망의 식탁 코너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레스토랑 체인들도 이 아이디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과 함께 다른 레스토랑 체인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회의를 시작했다.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겨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었다. 이제 저는 희망의 식탁을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이는 단순한 사회 공헌을 넘어선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우리 회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면 우리는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는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놀랍게도 많은 기업 대표들이 준호의 비전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의 오랜 친구 지훈이 그에게 다가왔다. 준호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다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네가 일시적인 열정에 휩싸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보니 진심이구나.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야.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텐데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있어. 하지만 나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확신해. 단순한 이익을 넘어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을 들으니 나도 동참하고 싶어지는군. 우리 회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고마워, 지훈아. 그날 저녁 준호는 희망의 식탁 강남점에 들렀다. 그는 종종 이곳에 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준호는 한 소년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소년은 민지가 처음 왔을 때처럼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밝고 희망차 보였다. 준호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안녕, 식사는 맛있니? 소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마,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저는 정우라고 해요. 정구야, 여기 자주 오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주일에 2~3번 와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서 좋아요.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희망의 식탁을 만든 이유였다.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정우야, 학교는 다니고 있니? 준호가 물었다. 정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지금은 학교에 못 가요. 엄마가 아파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정우의 상황은 예전 민지와 너무 비슷했다. 혹시 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정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야. 정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준호가 몇 달 전 민지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빛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전구와 그의 어머니 이소희 씨를 만났다. 소희는 중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구는 학교를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준호는 민지와 수진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전구와 소희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희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과 회복 후 일자리를 제안했고 전구에게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세요?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어제 희망의 식탁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상황이 민지와 너무 비슷해서 그 아이와 어머니를 돕고 싶은데 수진 씨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점심시간에 뵐까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준호와 수진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만났다. 준호는 정우와 소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가 민지와 수진 씨를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장님,
제가 그들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아마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 그날 저녁, 수진은 준호와 함께 정우의 집을 방문했다. 작은 월세방에서 만난 소희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수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아프고 일을 할 수 없고 딸아이 때문에 걱정하고 하지만 김 사장님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이런 기회가 저희에게도 올 줄은 몰랐어요. 수진은 소희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의 마음은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삶의 의미였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 도움을 받은 이가 또 다른 이를 돕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 다음 주 토요일 민지의 전국 청소년 문예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세종문화회관의 대강당은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민지는 수진과 준호와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다. 긴장되니? 준호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살짝 웃었다. 네, 조금요. 하지만 엄마와 사장님이 함께 계셔서 든든해요. 시상식이 시작되고 여러 부문의 수상자들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마침내 대상 발표 순서가 되었다. 이번 전국 청소년 문예대회 대상의 영광은 하늘예술학교 박민지 학생의 두 번째 기회에게 돌아갑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다. 먼저 이런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제 어머니와 김준호 사장님께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민지의 수상 소감은 간결했지만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민지의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이 아닌 진정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들은 준호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오늘 민지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민지가 궁금해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지야,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내 경험, 네가 쓴 글, 그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야.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제 이야기가요? 그래, 우리 재단에서 청소년 문학 시리즈를 출판하려고 해. 내 작품이 그 첫 번째가 되었으면 해. 민지의 눈이 커졌다. 책으로요? 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떻게 생각해? 민지는 기쁨에 넘쳐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꼭 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 꿈이었어요. 준호와 수진은 민지의 순수한 기쁨에 함께 웃었다. 그들은 마치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스승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다. 민지와 수진을 만난 것,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그리고 이제 정우와 소희를 돕게 된 것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준호는 민지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벚꽃이 도시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4월의 어느 날, 서울 최대 서점에서는 특별한 북사인회가 열리고 있었다. 박민지,
작가님의 신간 두 번째 기회 사인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서점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긴 줄을 선 독자들이 하나둘 민지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민지는 전국 청소년 문예대회 수상작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첫 소설책 출간 기념 사인회를 하고 있었다. 작가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와닿았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다. 민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사인회장 한쪽에서 수진과 준호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다. 믿기지 않네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민지가 정말 작가가 되다니.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민지는 항상 그럴 잠재력이 있었어요. 단지 그 재능을 펼칠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죠.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변화했다. 민지는 하늘예술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으며 문학적 재능을 꽃피웠고, 수지는 준호의 회사에서 재무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의 건강 상태도 정기적인 치료 덕분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준호의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50개가 넘는 레스토랑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단순한 무료 식사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갖춘 종합적인 사회 지원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전구와 그의 어머니 소희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소희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준호의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정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으며 민지처럼 글쓰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인회가 끝나갈 무렵 서점 관계자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박 작가님,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하지만 제 어머니와 김준호 사장님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계자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분들을 모셔오겠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민지의 부름에 응해 앞으로 나왔다.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은 마치 진정한 가족처럼 보였다. 인터뷰어가 첫 질문을 던졌다. 민지, 작가님, 두 번째 기회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일을 돕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을 희망의 식탁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김준호 사장님께서 저와 제 어머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듯이 저도 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되어 많은 분들에게 읽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까지 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어는 이번에는 준호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사장님,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민지 작가님과의 만남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그날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그날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가 레스토랑에 들어와 설거지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지만 그 소녀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용기, 결단력, 그리고 희망, 그것이 바로 민지였죠. 그 만남이 사장님의 인생도 바꾸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지를 만나기 전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지와 수진 씨를 돕는 과정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죠.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준호의 플래그십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곳은 민지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갔던 바로 그 황금연회 강남점이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준호가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야 했죠. 레스토랑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입구 쪽에는 이제 희망의 식탁 구역이 넓게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테이블에 앉자 최태우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이제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서빙해도 될까요? 태우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요, 태우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태우는 곧 그들을 위한 특별 코스 요리를 가져왔다. 첫 번째 코스는 민지가 처음 이곳에서 먹었던 완두콩 크림 수프였다. 이 맛은 민지가 한 입 맛보고 말했다. 그날 먹었던 그 맛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은 그날의 메뉴를 재현해 보았어요. 우리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야, 고등학교 진학 계획은 어때?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늘예술학교의 고등부에 진학할 계획이에요. 거기서 문예창작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훌륭한 선택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거니? 네, 이번 책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서 더 열심히 써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넌 분명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민지야. 수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 민지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잘 지어냈어요. 이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그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레스토랑 옥상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고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와,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민지가 감탄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 공간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에요. 오늘부터는 이곳을 민지의 정원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민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 네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꿨으니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그들은 함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서울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사장님,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장님은 정말 행복하세요? 준호는 깊이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민지야, 나는 정말 행복해. 과거에는 성공과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온다는 것을. 민지는 미소 지었다. 저도 행복해요.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엄마도 건강해지고 제 꿈을 위해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니까요. 준호는 손을 뻗어 민지와 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은 마치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몇 달 후 희망의 식탁 프로젝트는 더욱 확장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준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고 민지의 책 수익금도 여기에 기부되었다. 재단의 공식 출범식 날 준호는 특별한 연설을 준비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식탁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준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제 인생에는 두 명의 중요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거리에서 구해주신 오상민 셰프였고 두 번째는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민지를 향해 미소 지었다. 박민지, 그녀는 단순히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 재단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연설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민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출범식이 끝난 후 민지는 준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쓴 편지였다.
준호는 조용한 곳을 찾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준호 사장님께. 제가 처음 사장님의 레스토랑 문을 열었던 그날, 저는 단지 배가 고픈 한 소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존엄성과 희망, 그리고 꿈을 향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 수익금이 또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사장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저와 어머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민지. 드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편지를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사코 스승님.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구와 소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수지는 딸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그녀가 글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민지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수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한편 준호는 희망의 식탁 강남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이곳에 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아침 한 노인이 그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혹시 김준호 사장님이신가요? 노인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리사로 40년 이상 일했거든요. 이제 은퇴했지만 아직 무언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것 참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는 항상 경험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노인의 참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이러한 만남이 또 다른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임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민지, 수진, 준호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제 그들은 매주 한 번씩 함께 식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오늘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만났어요. 준호가 말했다. 타모너빠 이론 시화야 드사. 40년 경력의 요리사셨던 분인데 희망의 식탁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분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특히 정우 같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준호가 대답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저희가 받은 도움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지인을 넘어 서로에게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들이 시작한 선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준호의 희망의 식탁은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진실을 배웠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에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민지의 책 두 번째 기회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이에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 당신이 누군가의 두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당신의 두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알아보고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거나 그 손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상민 셰프와 김준호 사장님께 바칩니다. 저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파임데이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민지와 김준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